예나, 오늘 하루 잘 보내. 안녕. 이따 만나자. 안녕. 쌀에서 가을 수트 처음으로 입어봤어요. 가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그럼 여기까지 듣고요. Certain traps I can't escape. You set them down and walked away. So now I'm here alone, just waiting, hoping that you'll come and save me. But I think I gotta fix this by myself. I don't need to mix in someone else. I can't even think under your spell. Could be getting by with just your smell. Now there's nothing left inside my brain. Lit it up and sent it down in flames. 치카 샤카 샤카 치카 치카 샤카 샤카. 안녕하세요. 오늘 얼굴 왜 이렇게 까매, 다현아 엄마는? 조명을 바꿔봐 할까? 아야 아이 다현아 엄마 좀 도와줘. 엄마 좀 도와줘잉. 알겠지? 아. 안녕하세요. 저의 두 번째 밤 루틴을 제가 평소에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인 폴라초이스와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평소에 폴라초이스의 앰플라인을 주로 썼었는데요. 제가 만약에 화장품 회사를 만든다면 이 폴라초이스를 롤 모델로 삼고 싶었을 정도로 제가 굉장히 평소에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광고비를 제가 개인적으로 받는 대신 좋은 일에 쓰일 수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청소년기에 도움되는 클렌저 제품 300개를 광고비 대신 받아서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없어서 스킨케어가 고민일 한국아동복지협회 중고등학교 친구들에게 기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이런 좋은 일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친구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폴라초이스의 레티놀이 들어간 라인의 제품 리뷰에 앞서서 저의 원래 밤 루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스킨은 스킵하고 앰플, 보습제, 그리고 스티바 A를 꼭 바릅니다. 스티바 연고는 비타민 A 유도체 중에 하나인 성분인 레티노익 액시드, 레티노산으로 만든 전문 의약품입니다. 비타민 A 유도체 및 화합물을 총칭해서 레티노이드라고 부릅니다. 비타민 A는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지 않는 성분이기에 여러 형태로 개발이 되었고 그 결과 다양한 유도체 형태로 존재합니다. 모든 형태의 비타민 A 화합물들은 최종적으로 레티노산이 되어야 비로소 그 역할을 발휘하고 따라서 효과는 당연히 레티노산으로 갈수록 좋으나 활성도가 높아 자극감이 심한 부작용이 있어 레티노산을 넣은 제품은 의약품으로 분류해서 의사 처방과 정확한 사용 지도 하에 바를 수 있게 해놨고 레티놀, 레티닐 팔미테이트, 레티널은 레티노산보다 효과는 적으나 부작용 우려가 적어 화장품, 특히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에 사용하는 주 성분입니다.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화장품의 주름 개선 기능성 성분은 총 이렇게 4가지로 그중 3개가 레티노이드입니다. 아이크림, 팔자크림, 그리고 주름 빛나는 항노화 크림에는 다 이 성분들의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콜라겐이 30대가 되면서 분해되고 파괴되면서 노화가 시작이 되는데 이러한 콜라겐 분해를 억제하고 또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서 탄력을 주고 잔주름을 개선하고 또 부수적으로 모공을 조여주는 그런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멜라닌의 합성과 합성된 멜라닌이 확산되면서 색소가 생기는 과정을 억제를 해서 기미 같은 색소들을 연하게 해주고 노화로 지친 피부세포의 셀 턴오버를 빠르게 해서 싱싱한 세포를 유지해서 피부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유지를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피지 분비를 억제를 해서 여드름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이 레티노이드는 정말 피부과 의사가 보기에도 정말 기가 막힌 엄청 훌륭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좋다고 혹은 주변에서 쓴다고 무조건 따라하면 안 되는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성분입니다. 왜냐하면 셀 턴오버를 빠르게 하는 과정에서 홍반, 각질 벗겨짐에 자극이 생길 수가 있는데 어떤 성분을 썼는지 또 각 성분에 어떤 농도로 썼는지 또 적정량을 지켜서 썼는지에 따라 이런 자극감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생깁니다. 또한 예민성 피부이거나 지르 피부염, 주사처럼 기존의 피부염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거를 쓰면서 더 기저질환이 악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 영상 댓글에도 보면 제가 쓰고 있는 이 스티바 크림을 보시고 본인도 써보고 싶으신데 그런 자극감이나 부작용이 걱정이 돼서 못 써보겠다, 혹은 썼는데 뒤집히고 피부가 예민해져서 오히려 손해를 봤다,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제가 이걸 추천을 하면 잘 못 쓰고 한 달 내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스티바를 쓰기에는 부작용이 걱정되는 분들이나 혹은 스티바 썼을 때 심한 자극으로 고생해서 중단했던 분들은 레티놀이 들어간 레티놀 화장품으로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레티놀 화장품 전반적으로 리뷰를 해볼 테니 평소에 레티놀 화장품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폴라초이스의 안티에이징 라인을 대표하는 레티놀이 들어간 제품들입니다. 제가 워낙 좋아하는 브랜드이기도 했고 제안을 받았을 때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로 세심하게 효과와 부작용을 모두 고려해서 다양한 피부 타입에 맞게 조절해서 선택할 수 있게 만든 라인이 마음에 들어서 리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꾸준히 스티바를 쓰고 있기 때문에 리뷰를 맡은 제품들의 효과와 부작용을 제가 느껴보기 위해서 스티바 A를 한 달간 끊은 지 한 달째 되는 날부터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로 제 얼굴을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보습제에 레티놀 0.01%가 들어간 저강도 제품입니다. 레티놀이 적게 들어간 만큼 자극, 홍반, 각질 같은 초기 반응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레티놀이 적게 들어간 대신 레티닐 팔미테이트, 아데노신, 팔미토일 테트라펩타이드로 콜라겐 재생에 도움이 되는 보조 성분들을 넣어 낮은 레티놀 농도임에도 안티에이징 효과를 볼 수 있게 만든 의도가 보이는 제품입니다. 로션 타입으로 발림성이 굉장히 산뜻한 느낌이면서도 보습력이 괜찮아서 무거운 느낌의 보습제 싫어하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저강도는 아무래도 레티놀 함량이 낮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콜라겐이 감소해서 적극적으로 안티에이징에 신경 써야 되는 저 같은 30대에게는 조금 라이트한 느낌이 들었고, 굉장히 예민해서 레티노이드 제품 바를 때 생기는 초기 반응 자체가 걱정되는 분들이나 또는 여러 개 바르기 귀찮은 남자분들에게 보습제 겸용인 이 제품을 바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혹은 10대, 20대 여드름성 피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단계 중강도 제품 보겠습니다. 레티놀 0.1%가 함유되어 있는 세럼 형태입니다. 레티놀 외에도 레시틴, 비타민C 같은 항산화제를 같이 넣었으며 레티놀 함량이 높아진 만큼 자극감을 줄이기 위해 보습 및 진정에 도움이 되는 켈프 추출물, 규리커넬 오일, 기름 야자 오일을 보충했습니다. 오일 성분이 있어서 바르면 세럼을 바른다는 느낌보다는 오일을 바른 듯 해서 독특했고 보습감이 그래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사실 그동안 스티바만 썼기 때문에 레티놀 화장품을 약간 얕보고 양을 좀 많이 펌핑해서 발라봤어요. 그랬더니 이틀 만에 얼굴이 붉어지는 자극감이 있었고 3일 만에 각질이 심하게 생겼습니다. 양을 좀 줄여서 일주일 더 사용했더니 자극은 없어졌고 이렇게 약간 전체적으로 붉은 느낌만 남아있었고 스티바 발랐을 때처럼 결이 매끄러워지는 것을 1주차부터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고강도 레티놀 1%와 비타민C, 비타민 E, 펩타이드가 같이 들어간 제품입니다. 피부 진정 성분과 보습 성분을 같이 넣었고 성분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 pH가 들어가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20가지 주의 성분에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화장품에 들어간 이 소량의 pH가 실제로 간이나 심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부작용이 보고된 바가 없고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소량으로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전에 보습제 리뷰에서도 설명드렸지만 pH가 들어간 화장품을 딱히 배제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이 pH가 들어간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중강도 제품을 2주 정도 사용한 후에
이 제품으로 넘어갔고, 양을 저는 바를 때 이만큼? 스티바처럼 완두콩 사이즈만하게 적게 사용하기도 했지만 2주 전부터 이런 중강도 레벨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자극감이 느껴지지 않게 무난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30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안티에이징 관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 중 이미 레티놀 화장품을 쓰고 있어서 좀 더 강도를 높이고 싶으신 분들, 스티바를 사용해봤는데 자극감이 심하셨던 분들, 그리고 중강도 라인을 쓰시다가 좀 고강도 레티놀 라인으로 넘어오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 제품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이 제품을 시작할 때는 스티바를 쓰는 것과 같게 완두콩만한 사이즈로 짜서 써야 되고, 자극감을 줄이기 위해 완두콩 사이즈에다가 보습제를 2대1 정도로 믹스를 해서 사용할 것을 권하고, 처음에는 주 2회 사용하다가 주 3회, 주 4회 하다가 데일리 사용으로 쭉 쓰는 것을 권합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레티놀이나 레티노산 제품을 사용할 때는 최소 1주, 최대 3주까지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적응 기간에는 굉장히 다양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 공통된 반응은 불금증, 그리고 불금증을 넘어서 각질이 굉장히 얇게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입 주변, 코 주변, 눈 주변으로 벗겨지기 시작하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보일 수가 있고, 화장을 했을 때 화장이 각질 때문에 다 떠서 되게 보기가 안 좋아요. 이 과정만 근데 지나면 각질이 없어지면서 결이 굉장히 매끄러워지고 좀 모공이 조여지고 탄탄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초기 자극 단계에 이 지저분하고 힘든 과정을 견디지를 못하고, 그때 이제 각질이 막 벗겨지고 예민해지다 보니까 피부가 얇아지고 있다 이렇게 느끼시고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논문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논문은 레티놀과 레티노산을 12주간 바르고 피부 두께를 측정했을 때 둘 다 이렇게 유의하게 표피 두께가 증가하고 콜라겐 증가로 진피 탄력 증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기 반응만 지나서 적응하면 결과적으로는 이 논문의 결과와 같이 피부가 오히려 두꺼워지고 튼튼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약속이 없는 한 달 정도 기간을 잡아서 정말 마음 먹고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게 너무 심할 때는 조금 중단하시고 2, 3일 뒤에 다시 양을 줄여서 시도를 하되 주 2회에서 3회, 4회 천천히 증상에 따라서 늘려갈 것을 권합니다. 개인의 피부 노화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콜라겐이 파괴되고 재생이 느려지는 30대 초반부터 시작하기를 권하고, 저도 30세가 되면서부터는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40대, 50대, 60대 분들도 절대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나중에 70대, 80대가 되었을 때 주변 친구들보다 훨씬 잔주름이 적고 탱탱한 피부결을 가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굉장히 그때부터 바르기 시작한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10대, 20대 분들은 사실 콜라겐이 매일 새롭게 생성되고 빵빵하게 있는 나이라 굳이 이 라인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보습을 정말 충실히 해주시고 자외선에 의해서 콜라겐이 파괴되는 광 노화를 막기 위해 매일 선크림을 쓰는 게 더 중요합니다. 레티노이드 성분은 열과 빛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밤에 쓰라고 써있는 이유가 이나 열이나 빛을 보면은 파괴가 되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또 밤에만 쓰라고 권하는 이유는 이거에 의해서 과민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햇빛을 봤을 때 피부가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밤에만 쓰고 또 이거를 사용하는 기간 중에는 낮에 꼭 선크림을 써줘야지 그런 광과민성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거 자체가 데일리 필링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스크럽이나 기타 필링은 자제를 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임산부나 수유는 금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드름약 중에 로아큐탄 있죠. 그 로아큐탄도 이 레티노이드 계열의 약인데 먹으면 이제 기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임산부나 수유부는 금지. 그리고 임신 예정 최소 한 달 전에 그 약을 끊고 임신을 계획할 것을 굉장히 중요한 주의사항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하지만 사실 경구 제제와 달리 이런 도포하는 레티노이드는
기형아 출산에 대해 명확한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경구제와 같이 사용 중단 후 1개월 뒤부터 임신 계획할 것을 가임기 여성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또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 염증이 있는 분들, 지르 피부암이나 주사, 아토피가 있는 분들은 꼭 레티놀이든 레티노산이든 사용하기 전에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사용해도 될지 유무를 일단 상담을 하시고 사용한다면 어느 강도를 사용할지 의사분에게 직접 피부 상태를 보여드리고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부가 평소에도 별 트러블 없고 튼튼하신 분들 중에 처음부터 센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은 피부과에 내원하셔서 처방하에 이 스티바 연고를 사용할 것을 권하고 스티바도 0.01%, 0.025% 이렇게 두 단계가 있어요. 얼굴에 바르는 것은. 그래서 의사가 피부 상태에 따라 어느 정도가 맞을지 추천을 해주실 거예요. 추천을 받아서 써볼 것을 권하고 만약 예민 피부이고 스티바를 쓰는 그 부작용이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레티놀 화장품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화장품에도 레티놀의 강도가 다양하고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농도를 선택해서 똑똑하게 이 레티노이드를 꼭 자기만의 안티에이징법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스티바 에일을 왜 피부과 의사들이 강조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 그리고 사용법이 궁금하셨던 분들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레티놀 화장품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